금강마을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신이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6월 말 발표 예정이던 선도지구 후속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그 설명은 잠시 뒤로 하고 그간 쌓인 소유주분들의 궁금증을 좀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금강마을이 과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소유주분들 사이에서 질문들이 나왔던 MOU라든지 업체와의 협력 관계라든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마을 재건축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서울과 수도권은 앞으로 몇 년간 전례 없는 공급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게 되고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얼마 전 나온 대출율 규제 정책을 보면서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현실적으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재건축 없이 의미 있는 공급 물량을 내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강마을 등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더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도 금강마을 재건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다시 뽑게 되는 상황에서 재선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거 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기대했던 그런 빠른 속도와 추진력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정책이 또 변경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6월 말에 발표하기로 예정했던 선도지구 후속 계획을 결국 어떤 1기 신도시 지자체도 발표하지 못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국토부 장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의 발표는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사흘이 멀다 하고 규제 철폐안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상승 시장과 맞물려서 현재 서울 재건축 시장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의 시선이 대부분 1기 신도시보다 서울 쪽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 여러분, 이렇듯 이제는 상황이 좀 변했고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상황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도가 조금 늦어졌을 뿐 금강마을 재건축은 반드시 될 것이고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뭔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소유주분들과 직접 만나서 궁금증을 풀어드릴 정기적인 행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준비도 더 모아야 하고 단톡방과 카페에 소유주분들도 더 모셔야 합니다. 사무실도 열어야 할 것이고 또 설명회도 열게 될 것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와 함께 정비계획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대비와 함께 다른 여러 사항들도 준비위에서는 꾸준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소유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비업체나 설계사 또는 신탁사들과의 업무 협약 등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현재의 상황상 규모 있는 업체와 협약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성급히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건축 업계의 시선은 모두 서울에 쏠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업체들은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모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와 실력을 갖춘 회사들입니다. 모두 금강마을 재건축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서울 쪽 재건축 사업이 너무 활성화되고 1기 신도시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점, 지자체와 정부의 계획이 뚜렷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신생업체나 작은 업체와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신생업체나 작은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규모와 실적, 전문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아무 업체에게나 금강마을에 큰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와 국토부의 계획이 확실히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소유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업체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또 소중한 의견 언제든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마을들처럼 사업 시행 방식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유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탁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행 방식으로 아직 그 장단점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은 부각되는 반면에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 신탁사들이 언제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마치겠다는 약속인 책임 준공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어진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탁사 직원과 임원의 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하는 단지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탁 방식을 선택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소유주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방식은 더더욱 안개 속입니다. 공공방식에서 재건축 과정의 대부분의 결정권은 LH가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공공방식이 앞으로 소유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신탁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공공방식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이킬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든 시행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방식 설명회가 아직 좀 이르다는 데에는 그 절차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앞서서 말씀드린 불확실성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부천시의 계획 발표에 맞춰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가능한 빠르게 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8월 중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질 것이고 선도지구 후속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발표된 계획에 맞춰서 정비 계획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업체와 함께 우리 땅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도로를 내는가 등등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도 만들고, 설계업체와 함께 우리 새 집을 몇 개의 동으로 또 몇 층으로 어떠한 평형과 또 어떤 평면으로 설계를 할지 고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 총괄하고 자문하고 관리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유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고 설문조사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최소 10억, 많게는 20억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련한 업체들을 잘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안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법으로 이미 정해진 대로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면 주민 제한 방식을 통해 부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준비위는 금강마을이 가장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